경업금지 그 소송이 왜 뭐가 힘드냐면요. 경업 금지 소송이라는 게 그럼 뭐 어떤 거죠? 경업금지 소송이란 거는 그 일반적으로 경업금지 악정을 많이 하시는데 경쟁업종이 공동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분을 상대로 경업금지 악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업금지란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업금지 소송이란 그런 경업금지 악정을 위배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영업정지 가처분을 하는 것을 경업금지 소송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천에 있는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원장님이세요. 근데 그 미용실을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분한테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건강이 약간 좀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근처에서 다시 미용실을 차리게 되셨는데 그 전에 영업을 이제 그 넘기셨던 그 기존 원장님이 이분을 상대로 경업금지 악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상법상의 그 영업 양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법 41조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영업 양도를 하면서 그 기존에 영업 양도를 했던 그 근처에서 이제 동종 업종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같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영업 비밀을 이용해서 그 근처에서 또 창업을 했을 때 그때도 경업금지 악정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일어나는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이제 지역마다 있으시잖아요. 예,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뭐 실장이라던가 뭐 부원장이라던가 이런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근처에서 다시 미용실을 창업하시는 거예요. 1인 샵 같은 걸로. 그랬을 때 기존 그 프랜차이즈 이제 매장에서 경업금지 이제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이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의원을 이제 영업 양도를 했는데 그 근처에 다시 와서 한의원을 또 차리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고,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업종이 점점 더 확대돼서 이제 뭐 방문 미술이라던가 왁싱샵 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근처에서 다시 동종 업종을 다시 창업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업금지 그 소송이 왜 뭐가 힘드냐면요. 일단 가처분이 걸리게 되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원고 쪽에서는 여기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장소를 픽해가지고 뭔가를 차리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보이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뭐 기존 고객들이라던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손해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가 걸려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업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든요. 또 소송을 거는 쪽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기존 고객이 계속 이탈되고 있고 또 근처에서 동종 업종을 또 이렇게 차렸다라는 사실을 보면서도 계속 매일같이 또 이거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싸움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좀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딱히 노하우라기보다는 사실 그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게 그 업종마다 그리고 그 약정의 어떤 내용마다 다 그 승소율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다 굉장히 오래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주장을 좀 해보는 그런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승소한 사례였었는데, 경업금지 약정을 했고, 심지어 이제 같은 건물 1층에서, 새롭게 이제 미용실을 창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경업금지 약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는 거리라던가 그 기간도 모두 다 검토를 하는데, 일단 거리가 사실상 0이잖아요.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그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치열하게 검토하고 또 다툰 끝에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잘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업금지 약정은 어떻게 보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직업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그걸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근로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정말 심하게 침해하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서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